그래서 판금이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얇고 넓게 조각을 낸 금속판이다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네이버에서 보고 한번 넣어봤고요. 뭐 얇은 판, 뭐 코너에 굽힘이 존재하고 전개가 가능하다. 저희가 이제 전개도를 뽑기 위해서 판금을 그리는 경우, 판금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많았지만 뭐 요즘은 뭐 전개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모델 형상만 조금 판금 형상으로 작업을 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금 요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판금으로 모델링을 했는지 뭐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에 이제 판금 피처 매니저에 판금 폴더가 있으면 아, 요 사람이 현재 판금 기능을 써서 모델링을 했구나라는 거를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판금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솔리드로 모델링을 할때 그냥 돌출이나 뭐 돌출컷 이런 걸로 모델링을 할 때도 이제 멀티바디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판금도 한 파트에서 멀티바디로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판금 바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여러 개의 멀티바디로도 판금을 구성해서 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피처 매니저에는 좀 저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아이콘들이 좀 항목들이 많이 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판금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 안에는 뭐 판금 항목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옵션을 좀 다른 걸 썼으면 게이지 테이블이라는 항목도 존재하게 되고요. 뭐 전개 굽힘 이런 것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판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콘에 생성되는 이제 명칭이나 아이콘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뭐 전기구팀이라고 해서 솔리드로 완성된 형상에 굽혀진 부분을 찾아서 삽입된 굽힘이다라고 하죠. 일단 판금으로 이제 솔리덕스에서 작업하는 방법은 좀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예 애초에 판금 기능을 써서 판금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판금 기능이 아니라 그냥 돌출이나 돌출 컷으로 내가 판금 형상을 만들고 싶은 비슷한 형태로 모델링을 일단 해놓은 다음에 걔를 판금으로 인식되게끔 변환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전개도를 보통 받는 경우도 많죠. DWG, 요 2D DWG 파일로 전개도를 받아서 걔를 다시 이제 전개되기 전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 방법에 따라서 피처 매니저에 표기되는 아이콘이나 항목들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판금 형상으로 판금 기능을 써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판금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이런 형상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돌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판금 형상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변환했을 때는 이렇게 전개 굽힘 항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내가 전개도가 있다라고 하면 전개도를 가지고 이제 판금으로 굽힘을 넣어서 실제 판금 형상으로 만들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프로세스 굽힘 항목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이제 같이 해보면서 어떨 때는 이런 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런 항목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판금 굽힘 피처라고 해서 굽힘 종류가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뭐 베이스 굽힘으로 나올 수도 있고 모서리 굽힘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보게 되면 다 사용자가 어떻게 작업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직각으로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하고 판금 기능을 이용해서 판금 영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베이스 굽힘으로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때 봤을 때 여기서도 직각으로 이렇게 꺾여진 형태로 만들게 되면 모서리 굽힘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필렛을 넣어서 이런 영상으로 이제 판금 기능을 써서 만들게 되면 둥근면 굽힘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한 번씩 해가지고 판금 기능으로 이제 돌출을 한번 해보게 되면 아, 요게 진짜 사용자가 하는 방법, 사용자가 해놓은 스케치 영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 항목명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판금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 이게 어디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어디에선 이렇게 나오고 좀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냐. 이걸 좀 저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이제 아예 처음부터 막 접혀있는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개도만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전개도를 가지고 역으로 다시 거꾸로 접어가는 형태로도 솔리드웍스에서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판금 플랜지 기본적인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반 돌출이랑은 조금 달라요. 돌출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스케치를 그렸을 때 막혀있는 스케치를 항상 많이 그렸죠. 이런 식으로 뭐 사각형이나 뭐 원형이나 이런 식으로 막혀있는 스케치를 자주 그렸었는데요. 이제 판금에서는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스케치, 뚫려있는 스케치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개를 하려면 항상 틈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터져있는, 조금이라도 터져있는 형상의 스케치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요거 베이스 플리즈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그냥 그려볼 건데요. 일단 솔리드웍스는 다들 실행해 주셨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예제 파일도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뭐 00번부터 06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가 좀 미리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솔리드웍스에 연결해서 바로 요걸로 스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뭘 열어볼 거냐면 요거 템플릿 경로를 일단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저희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옵션은 여기 툴바에 있는 옵션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메뉴 도구에서 옵션을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옵션 가면 여기 파일 위치라고 나오게 되죠. 보통 이제 뭐 파트나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템플릿 문서 양식을 많이 세팅하진 않지만 도면은 세팅을 하죠. 회사 양식에 맞춰서 도면 양식을 세팅하는데 파트나 어셈블리도 뭐 단위라든지 뭐 치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세팅을 하고 내 걸로 좀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파트나 어셈블리도 템플릿 문서 양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파일 위치 눌러가지고요. 추가 버튼 누른 다음에 제가 나눠드렸던 예제 파일 있죠. 여기가 지금 이 판금 교육 샘플 폴더 안에 가면 00 판금 교육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얘는 폴더 단위로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금 교육 템플릿 폴더를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경로가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 경로 안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사항 적용하겠냐고 물어보게 되면 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새 문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00 판금교육 템플릿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만약에 다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채팅창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다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새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똑같이 모델링을,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정면에다가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서 저희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때 제가 일단은 가운데다가 한번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처음에 보조선을 시작할 때 여기 그 선 옆에 있는 그 화살표를 눌러서 중심선을 누르고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선을 그려놓고 실선으로 그려놓고 선택한 다음에 왼쪽 옵션에서 보조선을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머지 거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보조선을 활용해서 전체 길이로 치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솔리덕스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사용해 보신 분들 아니면은 좀 많이 오랫동안 써봤다. 나는 솔리덕스는 거의 대부분 다 많이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 기능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거. 요쪽 제가 420이라는 치수를 입력을 할 거예요. 요거 420. 근데 요거 할 때 제가 이쪽 실선이랑 보조선을 선택을 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반치수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 보조선, 실선의 반대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 보조선을 중심으로 치수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되는 영상으로 치수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칭 복사를 하기 전에 치수를 전체 길이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보조선을 활용을 해서 치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가 420 그리고 세로가 76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점이나 이 끝에 제가 그려놓은 이 기역자의 끝에 지금 일자로 쭉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점과 점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수평인 구속 조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스케치가 검정 색깔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통 솔리덕스에서 스케치가 파란색인 경우도 있고 검정색인 경우도 있는데요. 파란색인 경우는 이제 스케치가 아직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뭐 치수가 일부가 빠져 있거나 구속 조건이 뭔가 빠져 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인식하는 상태인 거고요. 검정색인 상태가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인 상태일 때도 물론 뭐 돌출을 하거나 뭐 다른 작업을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웬만하면 스케치에서부터 완벽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쪽에 똑같이 스케치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뭐 요소 대칭 복사 눌러서 대칭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대칭할 항목과 그리고 대칭 기준 보조선을 선택을 해서 대칭 복사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보조선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스케치가 다 선택되도록 드래그를 해서 요소 대칭 복사를 눌러줘도 반대쪽으로 그대로 대칭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대칭 기준점인 보조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도 대칭 복사를 깔끔하게 한 번에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대칭할 요소를 선택하지 않고도 대칭 복사를 쉽게 시켜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금에 있는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가장 이제 솔리덕스를 처음 설치하고 나서 보게 되면 가장 난감한 게 이런 것밖에 안 되나? 기능이 이제 뭐 돌출 이런 것밖에 안 되나? 분명 판금이나 뭐 용접 뭐 구조물 된다고 해서 솔리덕스를 구매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요게 이제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통 솔리덕스에서는 커맨드 매니저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커맨드 매니저 탭 글씨 있는 데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때 탭 항목을 눌러서 판금을 클릭해주면 돼요. 그럼 판금 기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뭐 곡면이나 뭐 용접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도구들이 있으면 탭을 추가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막 도구를 막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눈에 보이는 데서 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도구를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판금 기능을 통해서 판금 형상을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리고 베이스 플랜트 탭을 눌러서 판금 기능을 실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플랜트 탭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돌출할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저는 한 240만큼 돌출을 한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피처에서 돌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방향, 뭐 블라인드 형태, 뭐 곡면까지, 뭐 중간 평면 이런 것도 다 똑같게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쪽 방향으로도 또 한 번 돌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길이가 동일하지 않은 쪽으로도 돌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돌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판금의 두께를 결정을 해줘야겠죠. 처음에 스케치를 하고 베이스 플랜지를 눌러서 판금의 두께를 지정을 하고
내경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입력하는 두께랑 내경값이 현재 이 파트에서 작업하는 판금의 가장 기본적인 값이 되게 돼요. 두께도 판금이 달라질 수가 없죠. 어디에서는 1.5, 어디에서는 2, 어디에서는 3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뭐 용접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될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입력하는 두께와 내경값은 이제 디폴트로 고정이 돼서 추가적인 플랜지를 생성을 하거나 했을 때 무조건 그 값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하는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여기 값을 잘 입력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입력하고 알고 보니까 1.5가 아니라 1이었네라고 하게 되면 걔는 바꿔줄 수 있어요. 기본적인 기본 디폴트 값을 바꿔줄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처음 입력할 때 잘 입력해주면 되니까 뭐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변경하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굽힘 허용값이죠. 솔리덕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굽힘 허용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솔리덕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K변수 값을 지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교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통 솔리덕스는 이 K변수 값을 조정을 해요. 디폴트가 0.5인데요. 이 K변수라는 게 결국은 중립계수를 말하는 거고 인장 압축 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냥 같은 쪽인 그 인장과 압축이 같은 그냥 0.5인 지점으로 디폴트로 저희는 값을 매기고 지금도 이제 오늘 교육을 할 때도 지정을 할 거지만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전개도를 구해야 된다거나 전개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 중립계수 값을, 이 K 값을 무조건 잘 연신율이나 재질에 따른 연신율을 계산을 해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이 K 값을 매겨서 전개도를 구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전개된 값을 받아서 몇 대 몇으로 접혔고 현재 뭐 여기에 대한 K 값이 몇인지를 또 역으로 추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0.5로 진행을 하겠지만 뭐 재질의 연신율이나 뭐 K 값을 구해서 현재 원하는 전개도 값이라든지 아니면 전개 길이를 반대로 알았을 때 얼마만큼의 K 값으로 몇 대 몇으로 접었는지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장표는 제 거 장표에서만 보이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나는 100과 100으로 그 두께가 2인 걸로 재질은 스테인리스일 때 지금 연신율을 이 전개 길이 값이 얼마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 재질에 따른 연신율을 구하고 그 연신율을 통해서 K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알고 싶어하는 전개 길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역으로 전개 길이가 169.8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두께는 한 2mm 정도다. 그리고 재질이 스테인리스다라고 했을 때 K 값을 구해서 몇 대 몇으로 접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전개도를 이용을 해서 다시 역으로 추론하는 쪽으로 많이 질문이 왔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모델링 쪽으로 많이 문의가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고 판금집에 그 전달을 하게 되면 판단집에서 알아서 이제 전개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전개 길이를 통해서 거꾸로 역으로 추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어 놓고 전개 길이 값을 연신율이나 K 값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는 이제 뭐 굽힘 허용이나 뭐 굽힘 차감 이런 이제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또 전개 길이가 달라지니까요. 사용자한테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무조건 뭐 K 값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우리 회사에서 구하려는 그 전개 길이나 모델링 쪽으로 맞는 거를 찾으신 다음에 그쪽으로 세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K 값으로 기본 디폴트 0.5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라고 하게 되는데요. 릴리프는 지금은 솔직히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릴리프는 밴딩할 때 조금 더 잘 되게 하려고 옆을 좀 터주는 역할을 솔리덕스 판금에서는 릴리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밴딩을 더 추가적으로 줘야 됐을 때, 플랜지를 줘야 됐을 때 이렇게 틈이 있어야지 조금 더 잘 접히기 시작하겠죠. 저희가 뭐
케이크 상자나 뭐 이런 거를 접을 때도 조금 옆에 틈이 있으면 접기 쉬운 것처럼. 네, 근데 이제 모델링 상에서도 이런 틈 같은 건 필요 없다. 이제 모델링이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맞게끔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옵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판금, 애초에 처음에 시작부터를 판금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전에 뭐 두께라든지 내경값을 제가 한번 설정하면 고값으로 계속 디폴트로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5가 아니라 만약에 2였어요. 그러면 여기 판금 폴더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피처 매니저에서 판금 폴더를 누르고 피처 편집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 내경값이랑 두께를 다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닌 경우는 이후에 이제 일일이 들어가서 또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이 판금 폴더에서 안 바꾸게 되면 잘못했네. 피처 편집. 방금 만든 베이스 플랜지를 편집을 가가지고 여기에서 바꿔야겠네. 기본 파라미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디폴트인 거예요. 근데 얘를 바꾸는 거죠. 뭐 2에 뭐 1.5. 여기서 바꿔도 결국은 이후에 생성되는 거에는 다 1.5에 2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금 폴더에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현재 바꾼 걸로 계속 적용돼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는 솔리덕스에서 입력하는 이 반지름 요 값은 내경값이에요. 내경값. 외경값이 아니라 내경값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요거 또 내경값에 따라서도 또 이제 전개 길이나 이런 게 달라지니까 이런 것도 다 확인해보고 두께나 내경값을 뭘로 할지 그리고 K값을 뭘로 할지 아니면 다른 종류로 넣어줄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이제 또 플랜지 종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솔리덕스 판금에서 작업할 수 있는 플랜지의 종류는 베이스 플랜지 말고 두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모서리 플랜지고요. 하나는 마이터 플랜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모서리 플랜지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름 자체가 모서리 플랜지다 보니까 그냥 이쪽 모서리를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한번 근데 여기서 찍을 때도 뭐 여기를 찍어야 되는지 여기를 찍어야 되는지 또 요거 좀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아무거나 찍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생성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마우스가 잘 하이라이트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모서리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움직여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 플랜지를 생성을 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 내가 대충 원하는 위치쯤에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빈 공간에.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플랜지를 생성할지 길이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각도도 내가 만약에 90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각도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변경해보면 뭐 이렇게 뭐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냥 90으로 냅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플랜지가 생성되는 위치에 따라서도 전체적으로 플랜지 여기 길이가 조금씩 변경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판금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금의 플랜지 위치 옵션들 때문에 전개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개 길이를 조금 구해야 돼서 좀씩 그 전개 길이 값을 마지막에 판금 지배까지 다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플랜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게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또 플랜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 플랜지, 기본 이제 큰 형태의 베이스 플랜지 베이스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살을 붙여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서리 플랜지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플랜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마이터 플랜지를 이용해서도 또 추가적인 플랜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다시 한번 제가 모서리 플랜지를 눌러볼 건데
모서리 플랜지를 누르고 이번에는 이쪽 모서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생성되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겹치기 시작하겠죠. 간섭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고 싶어요. 근데 줄일 수가 없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 플랜지가 생성되는 높이 정도만 좀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전체 길이를 뭔가 조정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면 방금 제가 찍었던 요 사각형 플랜지의 스케치 형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 조그만 창이 하나 뜨는데 요거는 이제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좀 살짝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얘는 스케치예요, 스케치. 그래서 눈에 봤을 때는 약간 3D처럼 뭔가 돌출을 해놓은 영상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스케치니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만큼의 또 치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치수 값을 또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다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전으로 가서 다시 옵션을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 뭐 플랜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아니다. 그런 거 이미 다 옵션 조정하고 들어왔고 여기 길이값만 조정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작업이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마침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플랜지의 위치를 아직 안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뒤로 가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플랜지가 생성이 되네요. 저는 이 상태로 한번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이쪽이랑 이제 높이를 똑같이 맞추려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지를 생성을 할 때 모서리 플랜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길이 값이나 플랜지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다시 좀 조정하려면 여기 모서리 플랜지를 선택을 하고 피차 편집을 눌러서 다시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스케치가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눌러서 편집을 시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판금 기능을 좀 많이 안 써봤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하려면 저기서 모서리 플랜지를 실행을 해서 플랜지 프로파일 쪽을 가서 편집을 하는 것보다 이 스케치 편집 자체를 진행을 해서 또 수정하는 게 조금 익숙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좀 익숙한 쪽으로 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은 그냥 제가 단순히 사각형으로 길이만 줄인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모서리 플랜지 두 번째 맞는 거를 가지고 피차 편집을 눌러볼게요. 저희는 이제 익숙해져 가려고 하는 거니까 스케치가 아니라 그냥 여기 모서리 플랜지에 가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길이를 또 이렇게 한번 좀 더 줄여볼 거예요. 여기 길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요거 수직 조건이 또 들어가는데 이 수직 조건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도 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꼭 수직, 수평으로 플랜지를 생성하는 것만 가능한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창이 괜히 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스케치가 타당합니다. 요 메시지가 나와야지 제가 마침을 눌렀을 때 오류 없이 플랜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교차하는 윤곽선이 있습니다. 타당하다라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다른 메시지가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플랜지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여기서 판금으로 이제 모델링 작업한 걸 딱 봤을 때 여기 히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최대한 한 피처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건 이쪽에서 작업을 좀 완료를 하는 게 그 히스토리를 봤을 때도 조금 눈에 보기가 쉬울 거고요. 나중에 수정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조금 더 이제 사용자가 수정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모서리 플랜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뒤집어서 다시 한번 또 모서리 플랜지를 누르고 여기 찍고 이렇게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연속되게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연속되게 플랜지를 생성한 경우에는 여기에 자동으로 자기가 틈을 만들어 주기 시작을 해요. 왜냐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전개를 못하니까 판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틈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틈도 내가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럼 틈 값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 정 가운데 있는 플랜지에 구멍이 또 뚫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이 모서리 플랜지 변수에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모서리를 보면 조금씩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 3개 선택한 거를 이렇게 클릭해보면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때 정 중앙에 있는 플랜지에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 그 플랜지가 뭔지, 그 모서리가 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걔를 선택한 상태로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죠. 다시 스케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원을 그려서 마침을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플랜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판금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일반 돌출이나 돌출컷 이런 걸로 작업했을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고 오류를 해결을 못해서 지우고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작업할 때 이런 기능들 어떻게 조금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금 더 간편하게 지금처럼 뭐 2개로 제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플랜지를 2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3개의 플랜지를 또 생성해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간편하고 옵션을 조금 잘 알아서 조금 더 사용자가 깨끗한 히스토리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2번째는 모서리 플랜지는 이제 거의 필렛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제 이쪽에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이쪽에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이 마이터 플랜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터 플랜지는 모서리 플랜지랑은 조금 다르게 직접 뭔가 스케치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터 플랜지를 누르고 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스케치를 하려면 스케치를 할 평면이 또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요 면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한 면. 이쪽이에요. 이쪽에 이쪽 면. 찍으면 지가 스케치하라는 아이콘 스케치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보통 작업하는 영역이 떠 있으면 걔는 지금 현재 스케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스케치 아이콘이 또 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현재 스케치 상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선을 눌러가지고 스케치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기 지금 선택한 이 면의 끝에 쪽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제가 정면으로 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너무 이 구간이 촘촘하면 지금 플랜지를 생성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구간을 막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엄청 촘촘하게 막 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조금 러프하게 플랜지 생성했을 때 문제 없도록 이렇게 조금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넣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은 그냥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조금 생성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막 치수를 넣어가지고 이 파란색인 완전 정의되지 않은 스케치 상태를 검정 색깔로 만들고 싶다. 이런 거는 지금은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스케치 종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제가 그린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플랜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서리 플랜지까지 알려드렸다면 하나 모서리 플랜지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모서리 플랜지 눌렀어요. 또 눌러요. 또 눌러요. 또 눌러요. 그럼 몇 개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모서리 플랜지가 작업 히스토리 내역에 남아있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이터 플랜지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5개의 플랜지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혹시 뭔가 이쪽 부분에 간섭이 발생한다. 이따가 할 예제에는 그 간섭 굽힘 잘라내기 옵션이 딱 뭔지 보일 건데요. 그런 것도 생성되게 되면 플랜지를 자동으로 간섭에 뭔가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을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주는 옵션이 요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경값을 조금 변경을 해줘야 된다. 두께는 변경이 되지 않지만 내경값은 그 플랜지 위치마다 또 다르게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경값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값의 기본 변경 사용 옵션 체크를 해제하고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쓸 거고요. 혹시 틈이 발생하면 그 틈에 대해서도 또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오프셋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정도 넣어볼까요? 20? 그린 스케치로부터 얼마만큼 옵셋 넣을 건지 끝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터 플랜지 좋긴 한데 모서리 플랜지처럼 이런 시작 위치나 플랜지의 그 프로파일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과 끝 위치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릴리프의 유형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릴리프가 밴딩이 잘 되게끔 옆에 플랜지에 틈을 주는 거라고 말했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냅두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지를 많은 플랜지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플랜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면은 조금 더 사용자가 그 여러 형태로 플랜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마이터 플랜지를 이용해서 한 번에 빨리 플랜지를 생성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통 전개는 여기서 또 판금으로 만들긴 했는데 전개를 어떻게 하나요? 전개를 뭐 다시 이걸 뭐 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이제 펼치기라는 또 기능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한 번에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도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전개도를 했었을 때랑 전개도를 안 했었을 때를 이렇게 그냥 버튼 하나로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전개도가 난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 도면에서는 그 전개 형태로도 도면을 뽑아내 줘야 되기 때문에 전개 길이 값은 상관이 없더라도 판금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한 번에 또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판금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교재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릴리프 종류를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밴딩 들어간 옆쪽에 틈을 줄지 아니면 이런 유형으로 줄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K 변수값, 중립계수 값으로만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도 게이지 값을 또 넣어서 또 그 부품 허용값을 또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좀 잘 문제 없이 잘 약간 맞아 떨어졌던 게 K 변수 값을 지정을 해서 아무래도 관리했던 게 조금 더 잘 맞아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을 한 번씩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뭐 모서리 플랜지나 마이터 플랜지를 보게 되면 요거 모서리 플랜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뭐 어디 쪽으로 플랜지를 할지 방향을 선택을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모서리 플랜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마이터 플랜지는 약간 스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스케치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그 스케치한 게 프로파일이 되고 내가 선택한 그 모서리 쪽이
그 길이가 돼가지고 플랜지의 길이가 돼서 그런 식으로 또 플랜지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대충 쭉 한번 해봤죠. 모서리 플랜지도 해보고 그다음에 마이터 플랜지도 해봤는데요. 요거 변수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플랜지의 위치에 따라서 뭐 전개값이나 이런 게 달라지니까 요런 위치 옵션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제가 일일이 뭐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솔직히 직접 눌러보지 않는 이상 요거 재질 바깥쪽 이정 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거 아무리 말해도 직접 한 번씩 클릭해보면서 아, 요럴 때는 요 옵션을 써야 되는구나. 왜냐면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요걸로 할지 이런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씩 눌러보면서 요 옵션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리고 플랜지 위치 옵션이라고 해서 간섭 굽힘 잘라내기. 아까 제가 요거는 이따 예제할 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잘라내기 옵션을 체크하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요 코너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네, 이 옵션을 체크하지 않으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 옵션을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얘를 별도로 또 추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지를 생성을 할 때 뭐 플랜지의 길이나 뭐 위치나 뭐 시작 끝이나 시작 위치를 조정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터 플랜지도 방금 했던 것처럼 직접 스케치를 해서 여러 개의 플랜지가 이어져 있는 형태로 마이터 플랜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하게 되면 이렇게 또 생성된다. 그래서 마이터 플랜지도 연결돼서 모서리를 선택해 주게 되면 그쪽으로 쭉 이어서 모서리 플랜지처럼 쭉 이어서 똑같은 형태의 플랜지를 생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같은 것도 다 똑같아요. 결국은 기능별로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의 약간 그 장점이 다른 것 뿐이지 실제로는 다 이런 플랜지의 위치나 뭐 시작 끝 위치 이런 거 조정하는 옵션 같은 것들은 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플랜지 기본적인 베이스 플랜지나 뭐 모서리 플랜지나 마이터 플랜지 세 가지 플랜지를 해봤는데 베이스 플랜지도 이제 판금을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처음 시작해야 되는 베이스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출, 보스, 베이스 우리가 많이 하는 돌출이랑 똑같지만 뭐 굽힘 반경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굽힘을 추가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작업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생성되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베이스 굽힘이 들어가 있죠. 요거. 그리고 모서리 굽힘. 요것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기역자로 그려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R값을 넣었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원래는 직각으로 그렸던 부분에 R값을 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한 번 했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애초에 여기를 직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R값을 넣어놓고 플랜지를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 베이스 굽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요거 처음에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요게 지금 제가 좀 잠깐 헷갈렸었는데 처음부터 만들 때는 베이스 굽힘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따가 저희가 저런 비슷한 모양으로 처음에 판금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돌출로 모양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판금 기능을 이용해서 판금으로 인식되게끔 전환을 하는 작업을 할 때 이 굽힘 항목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또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 요거를 지금 판금으로 만들면 무조건 이 베이스 굽힘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는 이런 형태로 약간 그 안이 터져 있는 형태로 스케치를 한 거고, 만약에 막혀 있는 상태로 베이스 플랜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평한 형태의 판금 파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옆에 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판이 옆으로 넓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케치를 해서 베이스 플랜지 여기 슬러시가 되어 있는 게 탭 기존에 이제 다 더 살을 붙일 때 이용하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똑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탭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가 만약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다. 스케치를 누르고 여기 만약에 조금 더 길게 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더 그렸어요. 그리고 황금에서 베이스 플랜지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방향은 잘 확인해야겠죠. 이쪽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바디도 합칠 건지 말지. 바디는 지금 합칠 거니까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줄 거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그냥 살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베이스 플랜지인데 지금 보면 여기 피처 매니저에는 탭이라고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살을 더 연장해서 붙여주는 용도로 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탭으로 나오게 되고요. 아예 별도로 또 하나의 플랜지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 플랜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플랜지는 이제 모서리에다가 뭐 플랜지를 추가해서 그 모서리 내가 선택한 모서리 플랜지를 생성하는 경우고요. 마이터 플랜지는 약간 스윕처럼 내가 스케치를 해서 그 스케치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플랜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